자, 6절은 이제 제이슨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요. 자, 우리가 서버하고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지금까지 한 예제들은 그냥 데이터만 전달을 했어요. 근데 데이터의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복잡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이 의미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문자열을 보낸다, 단순하게 숫자를 보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여러분이 어떤 엔티티에 대한 정보, 예를 들면 회원에 대한 정보를 내가 보낸다. 그러면 회원에 대한 정보가 아이디도 있고, 이름도 있고, 또 여러분이 나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디, 이름, 나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보내줘야 되느냐였죠. 그냥 따로따로 보내요. 이름 먼저 보내고, 아이디 보내고, 에이지 보내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보내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를 묶어가지고 덩어리채로 보내는 게 좋아요. 근데 당연히 관련된 데이터를 묶어서 보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제이슨 데이터 형식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를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구조화시킨다는 거는 이제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까지 포함된 어떤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구조화시켜서 이제 데이터를 묶어서 이제 보낸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제이슨 형식은 현재 여러분이 네트워크 통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여러분이 데이터 형식입니다. 여러분이 데이터를 보낸다 하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XML, 또 하나는 JSON. 두 가지인데 이제 XML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데이터보다는 이런 구조화하기 위한 어떤 메타 태그들이 더 많이 작성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이슨 같은 경우는 이제 매우 심플하게 구조를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즈가 XML에 비해서는 작아요. 그래서 이제 제이슨을 많이 쓰죠. 그래서 제이슨 이거는 무엇의 약자다?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로테이션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제이슨이 처음 사용되는 곳이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이 됐어요. 근데 이게 꼭 자바스크립트에서만 쓰는 형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기법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표기법.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표기법 자체가 객체를 뜻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오브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름을 이제 가지게 된 거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표기법을 처음 사용했지만, 이제 이게 너무 장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언어에서도 이제 데이터 전달 포맷으로 이제 제이슨을 많이 씁니다. 특히 웹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이 제이슨 표기법을 여러분이 좀 익혀둘 필요가 있다. 요거는 나중에 웹에서도 여러분이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객체 표기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객체라고 하는 거는 자바 객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하나의 엔티티를 어떻게 표기를 할 것이냐. 엔티티 이꼴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이 언어에서 사용하는 이런 객체의 표기법을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중괄로 이렇게 붙이고요. 이제 여기는 속성명. 이게 자바 같으면은 필드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필드명 값. 자, 필드명과 값 사이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콜론으로 이제 구분을 이제 해줍니다. 자, 요때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 속성명은 반드시 큰 따옴표로 감싸야 된다. 이거 작은 따옴표로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무조건 큰 따옴표로 여러분이 문자열 형태로 이제 속성명을 작성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속성명, 속성값 하나가 이제 하나의 데이터죠. 그 엔티티의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전체가 멤버라고 하는 그런 엔티티의 데이터다라고 한다면 뭐 이 자리는 ID, 그다음에 ID 값, 그다음에 이름 값,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멤버에 대한 정보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속성마다 이제 구분자는 콤마예요. 콤마.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콤마를 붙이면 안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에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이슨 이 표기법은 철저하게 여러분이 그 문법대로 작성을 해야지 이런 그 문법을 지키지 않고 작성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거를 여러분이 해석하는 프로그램에서 에러가 나버립니다. 이 문법을 잘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속성 이름은 큰 따옴표로 반드시 감싸야 된다. 속성 간의 구분은 콤마로 구분한다. 맨 마지막에는 콤마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속성값으로 가능한 거. 자, 여기에 속성값으로 가능한 게 뭐냐? 문자열도 될 수 있고, 숫자도 될 수 있고, true, false 이런 것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중괄호가 아니라 대괄호가 이렇게 오게 되면 자, 이거는 배열을 뜻한다. 이 자바의 배열이 아니고요. 그냥 JSONS의 배열 표기법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목을 이렇게 콤마, 콤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쭉 나열을 할 수가 있다. 이것도 맨 마지막 항목은 콤마를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목으로 가능한 것은 문자, 열, 숫자, true, false 이런 게 가능하고 이 항목 하나가 이런 객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객체 배열이 되는 거죠. 그래 되면 그 다음에 항목이 또 배열도 될 수 있어요. 배열 안에 또 배열이 또 들어갈 수도 있다. 아까 여러분 객체 표기할 때 이 속성값 있죠. 이런 속성값도 이런 객체 표기법으로 작성할 수가 있고 이런 배열 표기법으로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자, 회원의 정보를 제이슨으로 표기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회원의 아이디는 윈터야. 회원의 이름은 자, 이 이름이야. 에이지는 이거야. 지금 이제 요거 보니까 이거는 문자 열, 요거는 숫자죠. 그 다음에 스튜던트냐 학생이냐 true 학생이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하고 스킬을 보니까 어때요? 다시 이거는 객체 표기법이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텔의 값은 다시 객체야 이런 뜻이고요. 그럼 요 안에 다시 홈이라고 하는 속성, 모바일이라고 하는 속성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스킬, 요거는 이제 하나의 값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을 가진다고 해서 이렇게 배열로 이렇게 값을 지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제이슨 표기법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몇 가지 문법만 지켜주면 돼요. 그래서 속성의 이름은 여러분이 뭐로 감싸야 된다? 큰 따옴표로 반드시 감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구분자 콤마는 끝에는 붙이지 않는다. 보통 여러분 실수로 많이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제이슨을 지금 자바에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바에서 이 제이슨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제이슨을 여러분이 만들고 지금 이와 같은 제이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성된 제이슨을 해석을 하는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하나 써야 돼요. 그래서 개발할 때 많이 쓰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제 여기서 하나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이슨이라고 돼 있는 바로 이 라이브러리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JDK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가 아니고요. 표준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외부에서 받아서 이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이제 이 자 파일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빌드 패스에 추가하고 쓰셔야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자, 지금 여기로 가면 있다고 그랬죠? 이제 보통 여러분이 개발할 때 그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지 않고 보통 이제 메이븐을 통해서 이제 다운로드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메이븐이라고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메이븐 레파지토리라고 되어 있는 바로 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세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제이슨이라고 찾아보세요. 그러면 딱 첫 번째로 뭐가 나옵니까? 제이슨인 자바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이제 각 버전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책에서는 2022년 3월 20일 버전인데
벌써 9월 버전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클릭을 하면 자, 여러분이 여기에 그래서 파일스에 여러분 view all 한번 클릭해 보세요. 여기 가보니까 자파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네요. 그죠? 굳이 여기로 들어가서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홈페이지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요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자, 우리는 이제 여기로 들어가면 자, 여기서 자,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자, 클릭을 하면 자, 9월 24일 버전이 지금 다운로드 되고 있죠? 그래서 계속 지금 우리는 이제 3월 버전인데 최신이 9월 버전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다운로드 폴더에 바뀌어졌을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자, 여러분 이클립스에 자, This is Java라고 하는 여기에 lib이라는 폴더 예전에 한번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 여기 롬복.자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이 lib에다가 페이스트하고 이렇게 추가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빌드 패스를 걸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이렇게 합시다. 빌드 패스에 add to 빌드 패스. 그래서 물론 여기로 들어가도 되는데 간단하게 요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롬복하고 얘하고 두 개 다 빌드 패스에 추가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빌드 패스에 추가를 해라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파일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이제 클래스가 두 개가 있다. 그래서 JSON 오브젝트와 JSON 어레이 이런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알겠죠. 아까 여러분 JSON 표기법에서 객체 표기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중괄호죠, 그죠? 그 다음에 배열 표기법이 대괄호라 그랬죠, 그죠? 그럼 결국 이거를 생성을 할 때 사용하는 클래스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JSON 오브젝트. 그 다음에 이 배열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클래스가 뭐다? JSON 어레이. 근데 이제 이 두 클래스는 생성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해석도 해요. 해석을 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미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JSON을 해석을 해서 요 안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JSON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JSON을 해석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얻도록 해주는 기능도 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한번 사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예제를 보니까 이제 JSON을 생성하는 예제예요. 우리가 직접 JSON을 손으로 생성하는 게 아니고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생성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여러분이 무슨 객체를 만들었습니까? JSON 오브젝트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죠. 그럼 나는 지금 이와 같은 표기법을 만들고 싶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JSON 오브젝트니까. 자, 여기에 보면 put 넣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id가 속성 이름, wint가 속성 값. 그럼 이 자리에 여러분이 뭐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id라고 하는 속성 이름으로 자, winter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코드가 바로 이렇게 추가를 하는 코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럼 이런 게 몇 개 생긴다? 네 개가 생긴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테일 보세요. 여러분 테일은 다시 JSON 오브젝트로 또 만들고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문자, 열, 숫자, true, 값이고 테일은 단순한 값이 아니라 다시 이런 형태의 이제 오브젝트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홈, 모바일 이 두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테일이 어디에 추가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추가되고 있죠. 이 루트에 put 이렇게 하고 텔, 요 텔이 추가되고 있죠. 그죠? 그럼 이거는 여러분이 자, 텔 이름으로 다시 여기에 뭐가 나온다? 중괄호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홈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콤마 그 다음에 모바일 뭐 이런 식으로 뒤에 뭐 값 이런 식으로 이제 텔은 단순한 값이 아니라 또 요 자리에
객체 표기법이 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호가 여러분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면 뭐를 생성을 해야 된다? 제이슨 오브젝으로 생성을 해야 된다. 자, 29라인을 보게 되면 뭐를 만들고 있습니까? 제이슨 어레이를 만들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put 할 때 이제 항목의 값을 제공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스킬도 어디에 다시 저장이 되고 있습니까? 이 루트에 저장이 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스킬이라고 하는 게 또 속성 이름이 되고 이 속성의 값으로 이제 배열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아까 여러분이 이거 보셨죠? 이거. 지금 이런 형태로 만든 거 맞습니까? 텔은 객체고 스킬은 배열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만들었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문자 열로 얻고 싶다라고 할 때는 toString, 루트의 toString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체 JSON 문자 열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출력을 한번 해봤더니만 지금 이와 같이 출력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추가한 순서와 여기 출력된 순서는 달라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ID를 먼저 추가를 했는데 여기 ID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여기 안에 여러분이 ID라는 속성과 값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꼭 저장된 순서대로 여러분이 들어가 있지는 않다. 그게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만든 거를 내가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 또는 네트워크로 이거를 전송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뭐 쓰면 됩니까? 입출력 스트림 쓰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파일로 한번 저장해 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떤 파일에다가 지금 요 파일에다가 이제 확장명이 .json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 파일에다가 자, 이 문자 셋을 이용해서 인코딩해서 이제 저장하겠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라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write라는 메소드에다가 문자열을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열을 넣고 플러시 하게 되면은 이 내용이 이 .json이라는 텍스트 파일에 저장이 된다. 일반적으로 JSON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써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로 저장을 해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여러분이 설정 정보를 이제 파일로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는 경우에 여러분이 .json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xml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properties라고 하는 파일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properties 파일 예전에 한번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텍스트 파일 형식을 이제 쓰기도 하는데 이제 이 .json도 이제 설정 파일 용도로 쓰기도 해요. 보통 자바스크립트에서 많이 그렇게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JSON 이 데이터는 네트워크 상에서 네트워크 환경 상에서 이제 프로그램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아까 여러분이 저 앞에 네트워크로 전달하는 데이터가 복잡할수록 구조화된 형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구조화된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바로 구조화된 거예요. 여러분이 보세요. 윈터가 뭐야? 한겨울이 뭐야? 25가 뭐야? 추루가 뭐야? 여러분이 단순하게 이런 데이터만 전송을 할 경우에는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은 아이디야. 그 다음에 도착한 거는 이름이야.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여러분이 이제 받는 그 데이터부터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죠. 아이디야, 이름이야, 25야.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여러분이 순서가 바뀌어서 전달되면 어떻게 돼? 한겨울이 아이디야, 윈터가 이름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 데이터를 보낼 때는 그냥 데이터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를 구조화해서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이제 속성명이 이 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아, 이거는 아이디구나. 아, 이거는 이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요 앞에 속성 이름을 가지고 이 뒤에 데이터를 어떤 의미로 파악을 할 수 있느냐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구조화해서 보통 네트워크에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그래서 이제 구조화된 형식, 바로 이런 형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제이슨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제이슨은 이와 같은 형태로 데이터를 구조화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여러분이 한 예제 이거는 이제 이러한 제이슨을 생성을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거 실습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자, 이 파일만 여러분이 생성을 해서 한번 실행시켜 보세요. 그래서 실행하고 나서 여러분이 여기 이 파일이 생성되었는지 확인해 보고요. 이제 이거를 열어서 실제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VS 코드에서 열면은 아마 보기 좋게 여러분이 보여줄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이제 순서, 이제 속성의 이제 작성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왜 중요하지 않을까요?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가 어떤 데이터다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속성명만 보면 이게 어떤 데이터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순서가 바뀌어 있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 순서만 두 개 살짝 바뀌어도 처리가 이상하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제이슨을 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줄바꿈이 되지 않는데 이게 오히려 더 낫다. 왜 그럴까요? 왜 줄바꿈이 안 되는 게 오히려 더 나을까요? 여기 있잖아요. 줄바꿈 한다는 그 자체도 뭐야? 벌써 문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역슬래시 n이 들어가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게 빠져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예제는 반대예요. 여러분이 아까 여러분 여기에 파일로 우리가 이렇게 저장을 했었죠. 그죠? 그럼 이 저장된 파일을 읽어서 이제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제 속성 값을 내가 읽어서 이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성하는 예제라면 이거는 이제 해석하는 예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해석이라고 하는 이거를 영어로 뭐라 그런다? 파싱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제는 제이슨을 파싱하는 예제예요. 자, 지금 이제 여기 14 라인을 보면 여러분이 버퍼 더 리더 지금 이거 보조 스트림 맞죠? 그러니까 성능 향상을 위해서 이제 쓰는 보조 스트림이에요. 자, 그러면 이 버퍼 더 리더에 이제 붙일 수 있는 스트림이 리더여야 하는데 이제 여기 파일 리드를 막바로 생성을 해서 매개값으로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경로는 지금 이 경로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읽겠다인데 그럼 왜 버퍼드 리더를 썼느냐? 여러분이 얘는 성능 향상도 물론 하지만 한 행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메소드도 제공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리드 라인 해서 한 행을 읽었어요. 여러분이 이게 결국 한 행에 들어가는 데이터 맞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개행을 했지만 여러분 이 파일을 보게 되면은 한 행에 이게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리드라인 하나만 했어요. 그럼 이 제이슨이라고 하는 이 문자열 안에 이제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 문자열을 파싱을 하겠다는 거죠. 자, 앞에 뭐로 시작한다? 중괄호 기호로 시작하죠, 그죠? 아까 제가 여러분이 이 두 클래스 설명할 때 이거는 객체를 생성하고 또 객체를 해석할 때 쓴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거는 배열을 생성하고 그다음에 배열을 해석하는 용도로 쓴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지금 앞에 기호가 중괄호 기호죠, 그죠? 그럼 이거를 객체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제이슨을 파싱할 때 어떤 객체를 만드느냐면 제이슨 오브젝을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온다? 아까는 여러분이 기본 생성자를 사용해서 만들었죠, 그죠? 이제 이번에는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석해야 될 제이슨을 갖다가 여기에다 넣어준다. 그럼 이걸 받아서 이제 얘가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 안에 있는 여러분이 속성값을 읽어드리는 거죠. 매우 쉬워요. 요거 보세요. getString. 그래서 여기에다 속성 이름을 주게 되면은 이제 얘는 그 값을 리턴합니다. getString, getInt. 자, 요거는 왜 int죠? 그래서 이 age라고 하는 속성 값이 우리가 숫자죠, 숫자. 그러니까 이제 정수로 내가 리턴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왜 get 불리언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테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속성값이 객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getString, getString, getInt 이런 식으로 받지를 못해요. 어떻게 받아야 돼? getJSON 오브젝. 이런 메소드 자리에 이제 요걸 쓴다는 거죠. getJSON 오브젝. 왜냐하면 이게 중괄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tail 요 이름을 주게 되면 역시 JSON 오브젝이 얻어지고 자, 이 tail을 가지고 getString 네, 여기 뒤에 문자 열이니까 getString home, getString mobile 이렇게 하게 되면 값을 얻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열이죠. 루트에 get JSON array라는 메소드를 써서 요 스킬이라고 하는 이 속성명을 주면 얘는 뭘 리턴한다? JSON array를 리턴을 한다. 그러면 이 array 안에 이런 값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포문이 나오죠. 그래서 포문에서 이제 인덱스로 이제 접근을 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i는 0, 인덱스가 0부터 시작을 해서 이 스킬의 랭스 하게 되면은 여러분 뭐예요? 이 항목 수겠죠, 그죠? 그래서 항목 수만큼 반복해라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읽을 드릴 때는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get i 이렇게 해서 자바 없고 C 없고 C++ 없고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해석을 할 때 내가 제이슨 오브젝으로 해석할 것인지 제이슨 어레이로 해석할 것인지는 요 앞에 기호가 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호가 중괄호면 제이슨 오브젝으로 앞에 대괄호가 들어가 있으면 뭐다? 제이슨 어레이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똑같아요. 자, 이것도 역시 지금 실습을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제 요거 보시면 환경 변수 클래스 패스의 자파일 경로 추가하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클립스 상에서 이제 요거 작성하고 실행하는 거는 무척 쉽죠. 근데 이제 개발할 동안에는 이제 이클립스에서 여러분이 실행을 하겠지만 이제 개발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실행을 할 때는 이제 여러분이 뭐 이런 명령 프롬프트나 또는 여러분 터미널 뭐 이런 데서 여러분이 또 실행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런 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거 당연히 여러분이 예외가 발생하겠죠. 왜 예외가 발생합니까? 금방 우리가 추가했던 지금 이 자, 제이슨 라이브러리 얘가 이제 이클립스 상에서 여러분이 빌드 패스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클립스를 사용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이클립스를 벗어나서는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터미널이나 또는 여러분이 명령 프롬프트에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 파일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환경 변수에 추가를 해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여기서 이거 한번 실행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클립스에서 여러분 this is java라고 하는 요거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자, show in으로 가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스템 익스플로러라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탐색기가 열리죠. 그래서 this is java 밑에 자, bin까지 들어가세요. bin까지 들어가서 이 경로를 복사를 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명령 프롬프트를 열어서 자, cd 하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잖아요. 그럼 엔터.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작성했던 자, 예제를 한번 실행시켜 보면은 자, 자바 챕터 19 섹션 공유 create JSON example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이런 에러가 나죠. 그래서 no class define found error 그러니까 결국 클래스를 못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org JSON 그 다음에 JSON 오브젝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못 찾았다. 결국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환경 변수 클래스 패스에 이제 자 파일이 있는 경로를 이제 추가해야 한다라는 거고, 다음 순서에 따라서 해보자라고 돼 있어요. 자, 공용적인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임의로 만든 폴더에다가 저장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사용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 이 JDK 안에다가 외부 라이브러리다라는 뜻에서 extlib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탐색기를 열어서 지금 우리 JDK가 여기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 밑에다가 새로 만들기 폴더 해서 extlib이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고 외부 라이브러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안에다가 지금 우리 아까 요거 있죠? JSON 라이브러리 자 파일 요거를 자 복사를 해서 요 안에다가 자 붙여넣기를 하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파일이 있는 경로가 이제 여기가 되니까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자, 이런 환경 변수 우리 편집하는 자,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이라고 하는 메뉴 자, 이거 클릭을 해서 자, 환경 변수를 클릭하고 자, 이 시스템 변수 요쪽에다가 이제 클래스 패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지를 찾아봐요. 우리 이전 장에서 이제 클래스 패스 이거 우리가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있어요. 없으신 분은 여러분이 새로 만들기 하시면 되고요. 있으신 분은 그냥 편집 눌러서 이제 추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재 디렉토리에서 먼저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경로에서 찾아라. 없으면 밑에 경로에서 찾아라. 계속 이제 이렇게 추가된 순서대로 경로를 쭉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그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경로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여기 찾아보기도 있긴 있네요. 찾아보기 클릭 한번 해보세요. 내 PC에 C 밑에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자바 밑에 자, extlib 그래서 파일 단위로는 선택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extlib을 선택하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요까지만 하면 안 되고 자 파일까지 언급을 해야 돼요. 요 자 파일의 이름을
자, 카피해서 요 뒤에 여러분이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역슬래시 넣고 자, 이렇게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확인, 확인.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추가를 이제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해 봐라.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미 여러분이 이 열려져 있는 명령 프롬프트에서는 환경 변수 변경 내용을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닫고 다시 명령 프롬프트를 열어서 그래서 이쪽으로 여러분이 이동을 해서 자, 자바 챕터 19점 섹션 06점 자, create JSON example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create 대신에 parse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클래스 패스에다가 외부 라이브러리를 이제 추가를 해주면 우리가 어디서든지 이와 같이 실행을 할 수가 있다. 사용할 수 있다죠.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잠깐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